개교 기념 행사로 50년 뒤 열어볼 타임캡슐을 만들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상상하는 50년의 모습을 그리라는데 루신다는 홀로 열심히 무언가를 끄적입니다. 소녀는 정체불명의 숫자들만 앞뒤로 빼곡히 종이에 적어내죠. 행사날, 교사들과 관계자들이 땅 밑에 타임캡슐을 묻고 우두커니 서 있던 루신다에게 신경을 쓰던 담임 선생님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루신다가 사라진 걸 알게 되죠. 온 학교를 뒤지며 소녀를 찾던 선생님은 결국 학교의 지하 창고에서 루신다를 발견하는데요. 그녀는 그곳에 갇혀 손톱이 피에 물들 때까지 벽에 숫자를 새기고 있었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09년, 아빠와 둘이 사는 케일럽은 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케일럽의 아빠 존은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케일럽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교 50주년을 맞아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학교의 행사가 있는 날로 구경 온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뤘죠. 타임캡슐이 열리고 학생들은 50년 전 아이들이 작성한 메모를 나누어 갔습니다. 케일럽이 받은 메모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50년 전 루신다의 글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숨 멀리서 케일럽을 바라보는 수상한 남자가 보이더니 케일럽의 귀에 시끄럽게 수군대는 환청이 들립니다. 그날 밤 똑똑한 케일럽은 어떤 암호일지도 모른다며 메모를 집에 들고 왔죠. 메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존은 숫자가 범상치 않음을 발견하곤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9/11/01 in memory of the 2,996 lives. Come on. 서치 결과 존은 어지럽게 숫자가 써진 종이가 지난 50년간 일어난 큰 사고들의 발생 날짜와 사상자 수를 예언해 적어놓은 것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 가지의 사건들이 가장 밑에 적혀 있었고 존은 그 숫자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큰 사고들의 예언이라 확신하게 되죠. 존의 동료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그는 더 자세한 걸 알아내기 위해 50년 전 루신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죠. 선생님은 루신다에 대해 얘기하며 개교 기념 행사가 있던 날 학교 지하실에 숨어 피가 날 정도로 문을 긁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음 날 케일럽을 픽업하러 학교로 가던 존은 내비게이션에 적힌 경도와 위도의 숫자를 보고는 종이에 적힌 숫자에 사건 발생 지역도 함께 적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장소를 가리키는 숫자는 지금 존이 위치한 그곳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예감한 존. 그 순간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더니 폭발해버립니다. 종이에 써진 그 숫자들은 존이 예상한 것처럼 사고를 예언하는 종이란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남은 사고는 2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존은 루신다가 살던 집으로 기록된 곳에서 그녀의 딸 다이애나를 발견합니다. Caleb, why don't you check out the dire wolf? I'll catch up with you, okay? Is that your daughter? 다이애나를 쫓아간 존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접근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 루신다 얘기를 꺼내지만 Your mother. Ability. Ability? Events. 존이 50년 전 그 종이에 관한 얘기를 하니 다이애나는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존은 이제 다음 사고를 예언한 장소인 뉴욕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죠. Do exactly as I say, or many people will die.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존이 용의자를 필사적으로 쫓아가지만 그 사람은 그저 좀도둑일 뿐이었습니다. 존이 허탈함을 느끼던 그때 철로 이탈로 문제가 생긴 지하철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존이 탄 지하철을 강타합니다. 이 사고로 결국 예언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망자가 생겼죠. 그날 밤 뉴스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딸 애비와 함께 존을 찾아옵니다. 그리곤 자신의 어머니 루신다가 평생 이상했다는 얘기를 하죠. 10월 19일이 되면 다이애나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과 자신은 그 말을 잊고 싶었지만 평생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존과 다이애나는 해결 단서를 찾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루신다의 사망 이후 인적이 없던 그녀의 이전 집을 찾아갑니다. What's this? I don't think it's 33. It's EE. 그곳에서 존은 Everyone else라는 글자가 빼곡히 적혀있는 침대를 발견하게 되죠. 예언종이 맨 마지막에 적힌 해석할 수 없었던 이 이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건은 인류 전체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존은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향한 연구소에서 태양 폭발의 문제로 지구가 위험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A superflare. In our own solar system.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함께 지하 벙커로 숨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 또다시 케일럽의 귀에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케일럽도 마구 배열된 숫자들을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존은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루신다의 담임 선생님의 얘기가 떠올랐고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초등학교로 향하게 되죠. 존이 루신다가 손톱으로 긁었던 지하실 문을 뜯어와 페인트를 벗겨보는 사이 다이애나는 언제 인류가 멸망할지 몰라 초조할 뿐입니다. 그녀는 결국 존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먼저 지하 벙커가 있는 곳으로 운전해 가기 시작하고 존은 지하실 문에 적힌 숫자가 루신다의 이전 주택의 장소를 가리키는 숫자임을 알아냈죠. 모든 방송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다이애나가 주유소에 정차해 있는 존과 통화하는 사이 수상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운전해서 도망갑니다. 남의 차를 훔쳐 타고 그들을 급하게 쫓아가던 다이애나는 달려오던 큰 트럭에 받쳐 사고를 당하는데요. 빠르게 다이애나를 따라온 존은 다이애나가 사망할 거라 예언됐던 19일 자정에 그녀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I'm sorry. 존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아이들을 찾아 루신다의 옛 주택에 도착하고 바퀴 자국을 따라 외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Where is he? Where's Caleb? 그곳에서 존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한 케일럽과 다시 만나게 되고 케일럽은 수상한 자들이 해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줬다고 말하죠. They've been protecting us all along, Dad. 알고 보니 그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 수호자들이었습니다. It's time to go, Dad. 그들은 선택받은 케일럽과 애비를 데리고 멸망할 지구를 떠나려는 것이었죠. He's saying 그런데 수호자는 선택된 자만 떠나는 게 가능하다며 존이 케일럽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I'm not leaving you. But you gotta go with them. 케일럽은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신비로운 형체로 변한 수호자들과 함께 이곳을 떠납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혼돈의 카오스가 되어버린 도시 속. 존은 여태 소홀했던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가족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This isn't the end, son. I know. 남아있는 가족들이 함께 포옹을 한 채 지구는 멸망해버리죠. 선택받았던 케일럽과 애비, 두 아이가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평원을 달리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창의적으로 다룬 영화 노잉이었습니다.